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우는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 고대의 항해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항해가 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우는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 고대의 항해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항해가 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 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운은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 고대의 항해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항해가 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운은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 고대의 항해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항해가 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운은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 고대의 항해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배를 능숙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항해가 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일까요?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삶의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주명리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미리 암으로써 우리는 더 현명하게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도를 통해 몇 가지 인생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만약 이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연과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한 여성이 자신의 짝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결혼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펼쳐진 10년 단위의 큰 운, 즉 대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상징하는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마다 바뀌는 새운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운이 그녀의 인연을 상징하는 기운을 강하게 밀어내거나 부서뜨리는 형국입니다. 설령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좋은 밭을 가졌으나 몇 년간 가뭄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리학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자신의 주관과 고집을 상징하는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주체적인 삶의 동력이 되지만 운이 불리할 때는 오히려 남자를 밀어내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정도의 헌신적인 마음 없이는 인연을 맺기 어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국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서 국내라는 공간은 나를 둘러싼 익숙한 환경, 즉 나의 사주가 가장 잘 발현되는 무대입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인연이 꼬인다면 무대 자체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기존의 운명적 제약이 약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거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그녀의 결혼운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대략 2027년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 노력을 통해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우리의 간절한 노력 앞에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기반이 되는 금전운에 대한 것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의 재물운이 어떻게 풀릴지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운은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 즉 재성이 강하게 힘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앞으로 그녀의 금전적인 상황은 꾸준히 나아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 자신의 운은 좋아지지만 그녀의 사주에 나타난 가족이나 부모, 형제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운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주만으로 타인의 운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얽힌 관계의 역학까지도 보여줍니다. 나의 운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또한 살짝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돌싱으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난 운을 살펴보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운은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크게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운 역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니 어머니로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번쯤 힘든 고비를 겪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의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올해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하거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연말이 될수록 운이 점차 안정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운명은 새로운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정해진 미래를 예언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참고서와 같습니다. 어떤 사주는 결혼운이 불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주는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 운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혼운이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이 불리한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돛을 조정하고
힘껏 노를 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바로 그 돛을 조정하고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는